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전용기 의원, 현재 민주당에서 미디어 쪽을 담당하는 의원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카카오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5천만을 위협하는 얘기죠. 카카오에서 개인적으로 글을 퍼다나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내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을 복제를 해가 어디 올리거나 이게 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란죄다.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고. 국민들 쫄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나서서 나경원 의원이나 몇 명이 나서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원희룡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가 카카오톡 검열이 시작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대화 검열을 넘어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고 국민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 공포정치를 시작하면 지금 아니라도 이미 경찰, 공수처, 민주당 쪽에 가가 줄을 서고 검찰이 최근에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언론까지도 진작에 그쪽에 줄을 서고 특히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부장이란 친구가 이재명에게 참 중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다는데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거 반드시 할 겁니다. 이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 아니면 죽음이라는 각오로 이 싸움에 맞서야 된다. 지금 나온 어떤 민주당의 횡포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경계해야 되고 국민 전체가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국민 전체가 하나가 돼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카톡 계엄을 딱 보면서 중국이 홍콩에 하는 짓을 그대로 본받아가 이재명이 지금 전 국민에게 하려고 하는구나. 2019년 3월 소위 말하는 우산혁명 시위 민주화 대집회죠.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그럴싸한 법을 행정관, 홍콩의 최고 책임자가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에게 본토에서 죄를 짓거나 대만에서 죄를 짓거나 홍콩 자체 내에서 죄를 짓거나 하고서 홍콩을 피난처로 여기는 건 전부 본토로 보내. 본토로 인도해, 송환해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해서 이 법을 발의를 했더니 홍콩 시민 75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쨌든 이전에 2014년부터 이미 노란혁명 시위는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억압정책을 쓰고 그게 주된 세력들이 대학생들인데 그들을 감옥에 넣고 해서 그들의 입을 털어막았지만 2019년에 일어난 이 시위는 대학생 수준이 아니고 홍콩 시민 전체의 시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뺐음으로써 홍콩을 영국 밑에 있을 때의 어떤 민주주의 형태를 즐길 수 없는 나라로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홍콩 정도만 돼도 괜찮죠. 이재명이 노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문화혁명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카카오톡 계엄이라는 건 국민의힘에서 바른말 하는 용기 있는 사람 몇 명의 의원들의 대꾸로서 끝나가 결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카카오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메일, 유튜브, 메신저, 왓츠앱까지 전부 다 텔레그램까지 전부 다 인스펙트를 하고
입을 털어막는다면 국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히틀러 정권 때 국민들처럼 입 다물 겁니다. 그걸 지금 노리는 겁니다. 이런 걸 노리는 이재명에게 가장 첫건으로 빌붙어가지고 기회를 한번 보고 떡고물을 챙기겠다고 나선 게 지금 경찰이에요. 경찰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사실 검찰에 대해서는 대들지도 못하면서 경호처 쫄병이 돼가지고 경호처가 시킨 대로 지금 사생결단을 하겠다는 거고 피를 흘려도 좋다.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 피를 흘려도 좋다. 이 기회에 유혈 사태가 나더라도 경호처를 박살내가 대통령을 체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간첩작전? 대공수사권을 가져갔는데 간첩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인간. 극단적으로 말해서 경찰청 내부에 글이 왔잖아요. 올라왔잖아요. 민주노총한테 얻어터지고 그거 하나 못 잡는 경찰이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나 스크럼을 짜서 스크럼뿐만 아니라 장갑차에 헬기까지 동원한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지금 1000명 동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작전을 좀 바꿔가 경호처 말라 죽이기, 경호처 분열하기, 분열시키기와 경호처 말라 죽이기 이 작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를 쓰면서 자기는 나의 친정인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안 간다는 건 말이 아니다. 친정이니까 나는 조사를 받겠다 하고 나가서 체포도 당하지 않고 구속도 당하지 않고 이틀 조사를 받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이 지금 최병목 전 조선일보 주필을 하던 논설을 하던 분이 아주 잘 분석을 해놨는데 미스터리다. 저도 박종준 경호처장을 정말 하늘같이 떠받았는데 결국 경호처 내에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진다는 거죠. 이걸 눈치챈 민주당은 어떻게 이걸 끌어가느냐. 경찰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강경파 지금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경호차장과 같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가족부장 김신 그리고 경호처 본부장 이 세 사람은 긴급 체포 형태로 가고 그럼 밑에는 다 조물하기 같이 다 와야 될 것이다. 경호처 내에도 지금 내분이 일어난다고 하니 실제로 내분이 일어나는지 어떤지 보다는 내분이 일어나도록 언론과 방송이 마구 지금 선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경찰도 강원양 작전을 쓰겠다. 강경파 목숨을 걸고라도 대통령을 지키겠다 하는 강경파는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쪽으로 정보를 넘기면서 살아남겠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간질하는 놈 아니면은 좋게 표현하면은 온건파 쪽은 당근을 줘서 두 팔을 완전히 이간질시키는 갈라놓도록 해라. 그래서 내일 체포작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안되면 16일까지 하겠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계속하면 결국 힘 빠지는 거는 경호처예요. 왜냐하면 12월 3일 이후부터 경호를 하루도 긴장을 풀지 않고 24시간 경호를 해오니까 경호처가 인력이 경찰청에 비교가 안 됩니다. 로테이션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금 상당히 지칠 대로 지쳐 있으니까 이거 우리 이번 영장 집행이 27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밀고 땡기면서 힘 빼기 작전하면 스스로가 전부 지치고 피곤해서 우리 쪽으로 와가 경호처 내부에 작전 정보를 넘겨주는 놈도 있을 거고 항복하는 놈도 있을 거고 놈이란 얘기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경찰청이 보는 경호처를 보는 시각입니다. 민주당이 경찰청을 이용하는 시각이에요.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을 이용해서 경호처를 이간질하는 시각이에요. 이 작전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을 했습니까? 국민들을 때려잡았습니까? 간첩질을 했습니까? 왜 대통령 체포에 이렇게 혈안인지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는 가지고 제가 이미 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북한말로 소총명 잘난 체 하면서 영웅주의 심리에
가득 찼어. 대통령 망신 주기에 전부를 걸고 있고 석동현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질질 끌면서 결국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헌재에 나와가지고 자신을 디펜스 하겠다는데 그 기회조차도 못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변 보호가 보장이 안 됐는데 헌재 나갈 수가 없어요. 헌재는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어? 본재판을 헌재 공보관이 내일부터 준비기일이 아니라 본재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준비기일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론전. 그리고 민중재판. 우리 법 연구회가 주도가 돼가면 민중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헌재의 포지션이야. 이런 헌재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찍었지만 있을 필요 있어? 국민 혈세로 왜 헌재가 필요해? 대법원 있고 헌재 있고 옥상옥 서로 싸움하고 있는 건데 대법원 한쪽으로 몰아도 충분한 건데 왜 갈라가지고 자리만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더 시끄럽게 만들고 공정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보여주고 있는 이 헌재를 이 판결을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도 괜찮다. 이재명은 못 받아들인다 손치더라도 너희들 입을 내 다 털어맞겠다. 처음은 카톡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엔 이메일, 메신저, 유튜버 전부 다 입맞겠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개인도 10명이나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특검에 대해서는 최상목 뭐 어떤 유튜버들은 보니까 최상목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재명도 만나고 권영세도 만나는 거 보니까 중재안을 내놓은 중재안 같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최상목이 뭐 우리 쪽으로 좀 돌아서 착각을 하지 마요. 왜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하십니까? 최상목 포지션이 지금 뭐예요? 여야가 잘 합의해서 특검안을 만들어라. 여야가 합의해가 만들 수 있는 특검안이 없어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특검안이 우리 국민의힘 8명이 변절하면 이건 통과되는 겁니다. 9일날 발의한 것 이미 8일날 폐기된 안도 마찬가지고 2명 모자라가지고 통과 못됐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단단하게 단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통합되는 게 아니니까 2명 더 추가로 198명으로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내일 아니면 뭐 모레 그 다음날 또 열어? 추가적으로 더 2명이 간다는 거는 안 간다는 가능성보다 간다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목은 자기 책임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사태가 있어도 유혈사태는 어떤 상황이라도 유혈사태는 막아야 된다. 유혈사태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뿐이야. 단 한쪽뿐이야. 민주당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좋다. 경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좋으니까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계엄 가지고 2시간 계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판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니까 특검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통령이 말이야 외환죄까지 지었다고 들어붙고 그 다음에 군사기밀지역도 공무상 군사상 이유가 있으면 가서 언제든지 검사들이 들어가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런 특검법을 만드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판에 박은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여야가 잘 합의하라. 권영세 똑똑히 들어. 합의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느니 개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한남동 관자 앞에 와가 대통령에게 격려라도 좀 해주고 대통령 신변 보호하는데 손 보태라고 발 보태고 몸 보태고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본회의장 들어가면 탄핵 때처럼 또 변절하는 인간 100% 있는 거예요. 왜 가야 할 장소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구분을 못하는 거냐.
아무리 여러 번 해도 192표만 되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당이 8표가 변절하면 이거는 그냥 통과하고 대통령을 그냥 탄핵시키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라니까요. 대통령을 대변하는 진짜 석동현 변호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게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라고 한데, 권성도이 대통령 선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 외가가 강릉이라서 여기 와서 말이야, 어릴 때에 고기도 잡고 같이 놀고 불알 친구다. 지금 불알 친구 하는 그게 대통령을 위한 거야? 석동현 변호사 40년 친구, 책도 써냈지만 이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공천도 못 받은 분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가서 안 돕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뭐 자기는 40년 저기 친구고 대통령에게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공천 못 받은 데 대한 그 울분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대통령부터 직접 못 받았는지 한동훈 패거리에 의해서 밀려났는지 나는 그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분이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보니까 직접 뵈니까 정말 밤낮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일뛰고 저리 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지금 이 순간에 대노하는 게 뭐냐면 공수처가 경호처에게 겁주고 이간질하는 것에 대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언론들이 공수처하고 공수처에 대응하는 경호처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KBS를 보십시오. 뭔 짓을 했어요? 탄핵 반대 무리는 떼거리들이고 어마어마한 군중이 나와 있는데 그 사진을 딱 찍어가 탄핵 찬성 쪽으로 보여주고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진짜 희멀건하게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걸 찍어가 탄핵 반대라고 보도로 내보내고 지금 뭐 회사 차원에서 뭐 검토를 하겠다? 검토 같은 소리 안 해. 사과하겠다? 이건 사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몰라도 전부 다 눈이 양쪽으로 가 있어가 이쪽 한 보고 이쪽 한 보고 오늘 하루 자고 나서 이쪽이 이재명 쪽에 힘이 더 실리면 그쪽으로 한번 갔다가 줄곧 이재명 쪽으로 초장부터 줄을 잘 써야 된다고 줄 서 있다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슬그머니 엉덩이를 빼가지고 이쪽으로 엉덩이는 이쪽 갖다 놓고 머리는 저쪽에 갖다 두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지키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국민의힘 해야 될 일, 내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서지도 말고 들어갔다가 퇴장하는 그런 꼬라지도 보기 싫어. 그게 무슨 저항권이야. 내가 볼 때는 매가리도 없고 탄핵 반대할 때도 똑같아. 그냥 걸어 나오는 거로 대통령 보호한 거로 탄핵 반대한 거로 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탄핵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내일은 한남동 관저로 다 모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카카오 계엄에 대해서는 뭐 율사 출신 국회의원 몇 명, 말 잘하는 국회의원 몇 명 나서가지고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 틀린다 따지기는 논리적으로 잘 따지지만 그 힘으로는 안 돼. 왜 거기에 대한 대응 진짜 처벌이나 법안 같은 걸 빨리 못 만들어냈냐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숫자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당연히 어렵겠지. 국민들에게 이걸 좀 더 소상하게 알려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협박이고 위협인지를 국민들 아십시오. 대통령 지키는 이상으로 이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리는 일을 하라고. 최상목이가 권영세 편들고 있는 거 아니야? 착각들 좀 하지마.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믿지 마.